자, 어떻게 여러분들 휴식 좀 취하셨나요? 자, 지금부터 다시 빈곤론 제 1주차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사회복지와 빈곤과 사회복지는 어떤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또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재를 소개하고 또 출결 관리, 또 교수님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우리 클래스룸에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대로 지금 이제 이렇게 동영상을 시청을 하시니까 이미 이제 그 사항들은 다 숙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개념은 빈곤의 개념이에요. 빈곤의 개념. 자, 우리 첫 번째는 사회복지와 빈곤과 사회복지는 어떤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럼 빈곤은 무엇인가? 빈곤.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과목이 빈곤론인데, 이 빈곤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자, 빈곤. 자, 빈곤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어려워요. 빈곤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빈곤은 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되게 부러워하겠죠.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나는 빈곤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근데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딱 보면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생각 안 하고 이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는 빈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요. 또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억 내지는 10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나는 빈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빈곤이라는 개념은 이 절대적 빈곤도 있지만 어떤 상대적인 또 빈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빈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 사람은 빈곤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빈곤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하기가 참 애매모호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탓에 빈곤의 정의에 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설왕설래해요. 어디까지를 빈곤한 사람이냐, 어디까지가 빈곤하지 않은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빈곤한 사람, 빈곤하지 않은 사람 이 구분한다는 것이 그만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빈곤의 정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다양해요. 다양해요. 어떤 사람들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요, 당신은 가난합니까? 빈곤합니까? 그러면은 그 척도가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자이면서도 나는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나는 가난하지만 난 그냥 부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빈곤의 개념을 잡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빈곤 정의에 대해서 의견 일치가 어려운 이유는요, 빈곤은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과 관련되고 있기 때문에 이 빈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빈곤의 정의는 정치적 성격을 지니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 빈곤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빈곤 정의 작업에는 주관적 측면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빈곤 개념과 관련된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에요. 이 빈곤 문제는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빈곤의 정의는 굉장히 어떤 의견 일치를 보기가 어려운 그런 개념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과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을 비교를 해보면 이 상대적 빈곤이죠. 그래서 우리가 빈곤의 개념을 얘기를 할 때 이게 상대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을 상대적 빈곤, 아니면 일정 수준에 딱 도달해 밑에를 절대적 빈곤,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이 역시도 정확한 빈곤의 개념을 갖기에는 의견이 일치가 되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빈곤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요, 사전적 정의의 개념이 있어요. 우리 한컴 사전을 보면요, 빈곤을 가난해서 살림이 어려운 것과 필요한 것이 없거나 부족한 것, 이것을 빈곤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너무 가난해서 살림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필요한 것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이것을 우리는 한컴 사전에서 빈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웨스터 사전에서는 통상적이거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의 현금, 재산을 갖지 않는 사람의 상태, 이것을 빈곤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사전적인 의미에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양의 그런 현금이 있죠. 의식주,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필요한 만큼의 현금, 또 재산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런 현금이나 재산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의 상태를 웨스터 사전에서는 빈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문적 정의에서 살펴보면요, 미국의 전국 사회사업가 협회에서는요, 빈곤을 금전이나 생계수단이 적거나 부족한 상태를 빈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또한 이제 유럽연합 있죠? 유럽연합의 유럽의회에서는 개인 또는 가족 자원이 너무 적어서 소속 국가의 최저 생활 방식을 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가난, 빈곤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 OECD, 우리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그러죠. OECD에서는 사람이 경제적, 사회적 복리, 기타 영역의 복리를 누릴 수 없는 것, 이것을 빈곤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 조금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게 참 빈곤의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타운센트는요, 사회에서 일반적, 간습적인 식품이나 위락시설, 서비스, 활동 등이 없거나 적절하지 못한 것을 빈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문적인 정의에서도 각자가 다 정의를 내리는 것이 다 어렵죠. 이 의견 일치가 잘 안 돼요. 그 세 번째, 문화적 지역에 따라서도 이 빈곤의 문제가 달라요. 그 어떤 문화권에 있느냐, 그 문화권에 따라서, 또 종교에 따라서 이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빈곤에 대한 나름대로 정의가 다 다르죠. 그래서 이 빈곤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개념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빈곤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우리가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학자들의 의견, 또 각 기관의 어떤 의견, 사전적인 의미의 의견을 보면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빈곤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좀 느끼기는 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빈곤의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빈곤을 정의할 때, 빈곤의 개념을 정의할 때 자원에 주목하는 빈곤이 있고요. 박탈에 주목하는 빈곤으로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자원에 주목하는 빈곤은 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주목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또 부동산을 많이 가졌느냐, 동산을 많이 가졌느냐, 주식을 많이 가졌느냐,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가지고 있느냐에 주목하는 개념이 이 자원에 주목하는 빈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자원에 주목하는 빈곤을 많이 이게 생각을 하죠. 얼마만큼 많이 가졌느냐. 많이 가졌으면 부자고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면 빈곤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리기도 하죠. 근데 이 빈곤은 이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또 개념이 있죠. 그게 박탈에 주목하는 빈곤이에요. 박탈.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지 여부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하는 거, 내가 얼마만큼 가졌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박탈,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을 때, 내가 뭔가 누릴 수 있을 때, 누릴 수 있는데 그 누리지 못할 때, 이것을 박탈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엇을 하는지 여부에 주목하는 것이 박탈에 주목하는 빈곤. 박탈이 하나의 빈곤의 개념으로 요즘은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빈곤을 이야기를 할 때 단순히 빈곤 그러면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로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부분들도 빈곤의 개념에 포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곤의 개념을, 빈곤을 정의를 할 때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빈곤에 대한 개념이 상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빈곤을 얘기할 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주목하는 그 자원에 주목하는 빈곤, 또 무엇을 하는지에 여부에 주목하는 이 박탈에 주목하는 빈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빈곤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빈곤과 관련된 개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 박탈이에요. 박탈. 그냥 무엇을 소유했느냐를 넘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주목하는 게 박탈에 주목하는 빈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박탈, 상대적 박탈이에요. 타운센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지역사회, 또 사회, 국가에서 명백하고 눈에 띄게 취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 박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취약한 상태에 있는 것. 베이트 윌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회나 주어진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원하거나 기대하거나 규정된 유형, 무형의 자원 경험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박탈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빈곤이라는 것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거의 개념을 넘어서 이 박탈의 개념의 그 빈곤, 우리가 여기에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정리를 하자면 다른 사회 구성원의 상황과 비교해서 두드러지게 취약한 상태에 있는 것, 이것을 박탈이다. 그래서 박탈은 상대적 상황이나 맥락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걸 누릴 수가 있는데,
나는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뭐 강남 3구라 그러죠. 뭐 강남구, 서초구, 또 어디죠? 네, 요 3구가 있잖아요. 이 3구에 있는 사람들은 학군이 다르죠. 거기는 부자 동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또 강북 쪽은 굉장히 굉장히 좀 어려운 동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 내에서 서울을 보면 강남과 강북을 굉장히 비교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강남과 강북, 그러면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한강 이남을 강남, 한강 이북을 강북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강남과 강북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에서는 학군도 다르고요, 건물도 다르고, 또 뭐 공원, 교통, 문화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풍족하죠. 반면에 강북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과 강북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또 이 수도권과 지방을 비교를 많이 해요. 이렇듯이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은 그 다른 사회 구성원들 상황과 비교해서 두드러지게 취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상대적 박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박탈도 하나의 빈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박탈의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빈곤과 관련된 개념인데요. 생존이라고 있어요. 생존, 생계. 우리가 생계를 유지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생존, 생계. 생계의 정의는요,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것. 어떤 일정한 기본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생계 수준에는 음식이나 의류, 연료, 조명, 주거, 기타 잡동사니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계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생계는 빈곤의 정도를 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근거로 사용을 하게 돼요. 자, 우리가 생계비라고 얘기를 하죠. 생계비. 생계를,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생계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법제론에서 배웠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나온 개념이 뭐냐면 최저생계비라는 게 있죠. 최저생계비. 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죠.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생계급여를 지급을 해주죠. 이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초생활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에요.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준다. 근데 요즘 이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기초생활을 넘어서 기본생활을 보장해준다, 뭐 이런 개념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생계, 이 기본적으로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생계인데 이 생계를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의 이제 빈곤과 관련된 개념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계비에는요, 음식, 의료, 연료, 조명, 주거, 그리고 문화적인 생활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계가 곤란해지는 거죠. 생계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최저생계비 개념에서 이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첫 번째 생계급여를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계비, 생계비는 빈곤 정도를 정하는 데 있어서 큰 근거가 되는 개념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계라는 개념은 빈곤의 하나의 근거, 빈곤의 정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근거로 사용되는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빈곤과 관련된 개념, 궁핍이에요. 궁핍. 이 궁핍. 궁핍은 일반적으로 궁핍은 자원이 완전히 없거나 사실상 완전히 없는 것을 궁핍이라고 해요. 그래서 궁핍은 극단적인 빈곤 상태에 있는 것을 궁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궁핍과 또 극단적인 빈곤이 서로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화재나 자연재해를 겪고 나서 바로 궁핍한 상태에 놓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이 극단적인 빈곤 상태에 있다고 보지는 않지요.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 궁핍, 자원이 안전이 없거나 사실상 안전이 없는 것을 우리가 궁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빈곤과 관련돼서 이 박탈이라는 개념, 또 생계라는 개념, 궁핍이라는 개념이 빈곤과 관련된 하나의 개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빈곤 개념의 진전이에요. 자, 빈곤, 우리 빈곤에 대한 개념 설명을 드렸어요. 또 빈곤과 관련된 개념, 박탈, 생계, 또 궁핍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빈곤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서 많이 또 바뀌어요. 바뀌는데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느냐? 빈곤에 대한 경제적 정의. 빈곤에 대한 경제적 정의는 소득의 근거를 두고요. 소득이 많으냐, 적으냐. 이 소득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빈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최근에 이 빈곤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를 우리가 정할 때 소득을 개념으로 해서 정하죠. 그래서 기준중위 소득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요. 그러니까 기준중위 소득, 소득이 제로서부터 100까지를 딱 해서 딱 중간치 50%, 50%를 소득을 올리는 사람을 기준중위, 딱 중간이 되는 소득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준중위 소득을 개념을 만들죠. 그래서 기준중위 소득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빈곤한 사람으로 해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50% 이상은 빈곤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덜 받아도 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빈곤에 대해서 개념이 진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소득이 적은 사람을 우리는 빈곤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도 기준중위 소득이라는 개념이 들어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지금 전공심화 과정에도 있지만 전문 학사 과정에서 학부 과정을 할 때 여러분이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 국가장학금 신청을 했을 때 이 소득분위를 가지고 소득분위 0분위서부터 10분위까지 이렇게 나누죠. 10분위. 그래서 0분위는 기초생활수급자. 그 1분위는 차상이겠죠. 이렇게 해서 0분위 내지는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까지 정도까지는 전액장학금을 주잖아요. 그만큼 이제 빈곤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학생들을 도와준다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빈곤 그러면
소득이 적은 사람, 이 소득이 적은 사람을 빈곤층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빈곤 개념의 진전은요, 사회적 배제예요. 빈곤 용어의 진전인데요. 최근에는 빈곤이라는 용어보다는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빈곤과 같은 취약 상태를 더 잘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빈곤보다도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를 더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빈곤이라는 측면보다는 사회적 배제를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이 빈곤이라는 개념보다는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용될 수 있는 용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빈곤의 특성인데요. 해부먼은 빈곤의 특성으로 탄력적이다, 또 다차원적이다, 비객관적이다, 문화적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디릭 등은 빈곤은 상대적이다, 이 상대성이 있다라는 거죠. 빈곤은 절대적인 그런 특징보다는 이 상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랬고요. 점진적이다. 이 빈곤은 어느 하루 아침에 딱 빈곤이 되는 것보다도 점차적으로 부유했던 사람이 가난하게 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이 또 부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점진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차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차원적이라는 것은 한번 빈곤하게 되면요, 생계가 유지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영향이 있고요, 또 중독에 빠질 가능성도 있고요, 학대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빈곤으로 인해서 다차원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빈곤이다. 그 지속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속적으로 계속 한번 빈곤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면요, 빈곤의 특성으로는 다차원성이 있고요, 상대성, 또 점진성, 지속성, 주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빈곤을 측정하기에는 빈곤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빈곤의 원인과 결과 및 기능인데요. 빈곤의 원인은 여러 기관이나 학자가 빈곤의 원인으로 다양한 요인을 제시를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선조직협회 COS에서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에 두었죠. 인보건운동에서는 사회 구조에 두었어요. 그래서 빈곤의 원인은 다양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이것 때문에 빈곤이 온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빈곤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빈곤 유발 요인들을 주요 순서대로 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그래서 빈곤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려면 한번 쭉 목록을 작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는 빈곤의 이런 원인을 통해서 어떤 결과들이 초래가 되느냐. 빈곤은 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유발을 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살게 되죠. 여러분 빈곤해 보셨나요? 어려움을 겪어보셨나요? 이 빈곤에 처하게 되면 일단은 돈이 없잖아요. 먹고 싶은 거 못 먹잖아요. 또 활동할 것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심적으로 괴롭죠. 힘들죠. 그러다 보면 뭐 우울증에 시달릴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극단적인 그런 자살에
놓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 고통이 유발되는 그런 결과들을 초래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우리 빈곤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이 빈곤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일반적으로 빈곤이 좋은 기능을 하지는 않아요. 좋은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로 빈곤에 닥치게 되면 좋은 일은 없죠. 상대적으로 이 빈곤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 힘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요, 이 빈곤 일부 집단에서는 빈곤을 어떤 긍정적인 기능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빈곤층은 다른 사람이 하기를 꺼려하는 좋지 않은 일을 수행을 하는데, 빈곤층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는 측면은 약간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소위 말해서 이제 굳은 일 있잖아요. 뭐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아주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 이런 것들은 이게 좀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빈곤층은 그런 일에도 말하지 않고 하려고 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거의 빈곤의 기능은 그렇게 좋은 기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이 빈곤의 원인과 결과 또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상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빈곤의 개념, 또 빈곤의 특성, 또 빈곤의 원인과 결과, 또 빈곤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빈곤의 형태는 어떤 형태가 있고 빈곤은 어떻게 측정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업 받으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